정부가 갑자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제하고 주요 기업의 재택근무까지 검토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변은 단순한 환경보호나 교통체증 해소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핏줄인 에너지가 심각하게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쓰던 풍요로운 일상이 불과 몇 달 만에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시절의 강제 조치들로 돌아간 것 같은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액화천연가스, 즉 LNG 소비 절감을 중심에 둔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폭등과 에너지 공급망 마비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일상을 옥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 무기화의 파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의 지갑에 얼마나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에너지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려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 상승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되어 세계 각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지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단순한 중동의 분쟁을 넘어 이것은 우리 지갑에 돈을 증발시키고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권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액화천연가스, 즉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절약 조치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조치들이 2026년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이 막힌다면 글로벌 경제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 보청 자료에 따르면 이란 앞바다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하루에만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 역시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항에 차질이 생기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공장과 발전소를 멈춰 세우는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일상생활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물류의 20%를 감당하는 가장 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갑자기 전면 폐쇄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회도로가 있긴 하지만 좁고 멀어서 평소 들어오던 식량과 물자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트의 매대는 텅 비고 물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가장 큰 대문이 이란 전쟁이라는 자물쇠로 굳게 잠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게 이 대문의 폐쇄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LNG 절감 중심의 고강도 정책들은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마비를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전입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결국 대체 공급망을 가진 곳으로 부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 및 원유 생산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발 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때 안전한 지역에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의 가치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유가 폭등을 겪고 있는데 왜 어떤 나라는 웃고 어떤 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국가별 생존 게임을 들여다보면 그 구조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주요국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사실상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들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를 넘깁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미국 경제에는 막대한 자본 유입과 달러 강세를 뜻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국가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세금 인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상적인 예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국가 경제를 거대한 식당이라고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물주입니다. 주변 상권의 월세가 폭등하면 오히려 자신의 자산 가치와 임대 수익이 올라가며 웃음짓게 됩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매달 비싼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팔아도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를 3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남는 수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세입자와 비슷하지만 그 내막은 더욱 복잡합니다. 유럽은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즉 LNG로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유럽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중동발 LNG 공급망마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 역시 막대한 에너지 확보 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 생산 비용과 물류비가 연쇄적으로 폭등하면서 제품을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무역수지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에너지 위협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고유가와 LNG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나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추고 이는 곧 실물 경제의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무역 적자 문제를 넘어 글로벌 거시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유가와 물류망 마비 사태는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강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고금리 장기화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최대 수혜를 보는 곳은 단연 미국의 대형 셰일 오일 기업들과 LNG 수출 기업들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수록 전 세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중동의 지정학적 비극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무게추를 미국으로 더욱 강하게 이동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긴급 에너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현실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0%를 상회합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고 뼈아픕니다. 지금처럼 이란 전쟁이 촉발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스스로를 방어할 기초 체력이 구조적으로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일상적인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일 장사에 필요한 핵심 식재료의 90%를 해외에서 비행기로 수입해오는 대형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출국에 전쟁이 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거나 식재료 가격이 하루아침에 3배로 폭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당은 당장 음식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이 위태로운 식당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원유는 물론이고 천연가스 공급망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이면서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무역수지 악화와 공장 가동 비용 급증, 그리고 살인적인 밥상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 도입의 배경을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단순히 당장의 치솟는 유가를 억누르기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피를 흘리는 경제의 상처를 지혈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현재의 국가 전력망과 에너지 믹스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시장의 자금은 새로운 곳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발전 산업을 넘어 한정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최대한 아껴 쓰게 만드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업이나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력 손실을 막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핵심 안보 기술이자 생존 필수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끔찍한 고유가와 전쟁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에너지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혁신을 앞당기는 트리거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발 석유 공급 위기는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연비가 좋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급부상과 글로벌 원자력 발전의 폭발적인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강제해왔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즉 LNG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국가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협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 화석연료 수입선이 막혔을 때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조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화석연료를 무기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 비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든다는 것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체 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 흐름을 보더라도 화석연료의 공급 불안정성은 결국 탈탄소와 에너지 독립을 향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을 강제로 가속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석연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와 자본력입니다. 단순히 석유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ESS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될 승자의 조건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의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전력망을 갖추고 SMR과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투입하여 상용화에 성공하는 주체가 결국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강제 종료시키고 있는 화석연료의 시대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패권의 재편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와 우리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이란 전쟁 발발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폭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중동의 지역적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즉 LNG 공급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서 원유와 가스 공급망이 마비되었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렴한 에너지 시대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정학적 블록화와 공급망 분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비용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한 한국의 에너지,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이자 경제 생존권입니다. 화석연료에만 의존해서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쓰고 물건을 만들어내느냐가 곧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자 생존 지표가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에너지 전쟁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을 올리는 것을 넘어 운송비 증가로 인한 밥상 물가 상승, 개인의 실질, 소비 여력 감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기업의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묵직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투자 수익을 좇는 것을 넘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내 일상과 가계 경제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길었던 에너지 위기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 저렴한 에너지의 환상을 버리고 효율과 생존의 경제학을 배워라. 여러분은 일상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